들어가죠. 2편 3장 6절 행정의 부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5강이고요. 31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엔 종류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종류는요, 제가 좀 획기적으로 체계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또 시험 지문도 그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생각을 구조를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한번 보세요. 뭔데 그렇게 떠벌리는가 하는 거 생각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있을 때요, 행정의 부관을 했을 때는 인것하고 아닌 것, 이것도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 시험에서 부관이 아닌 것 나오거든요. 아닌 것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행정에는 뭐냐, 의사표시, 종된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부관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죠? 의사표시 한 대로죠. 자, 중요합니다. 의사표시 나오고 의사표시 한 대로 하게 되면 반대말이 뭘까요? 보여서 정한 대로. 의사표시 안 한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반대말이라는 건 참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토끼의 반대가 뭐냐 이러면요, 바다 거북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맞지. 맞지만은 산토끼의 반대는 뭐냐면 집토끼라고.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제 좀 그런 거, 좀 웃기는 거지만은 이게 중요한데,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한 대로의 반대가 뭐라 하냐? 법에서 정한 대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처분 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정해지면은 저 뒤에 가면 항고성이 돼. 그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가 되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알면은 되게 쉬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한 대로니까 아닌 것이 뭐냐? 부관은 부관인데 법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 법정 부관이 있어요. 이거는요,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 한 대로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로 부관이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럼 행정의 부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이건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2편 2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고시 중에서 보존 음료수가 있죠. 이러한 보존 음료수에 대한 이러한 제조, 이러한 판매에 대해서 고시죠. 이러한 고시의 형식으로, 고시로 할게요. 고시의 형식으로 뭐냐면 그 판매의 범위를 이러한 주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미군이겠죠. 이러한 외국인하고 이러한 수출용으로 한정한 거죠. 제한했죠. 한정해서 이렇게 판매하도록 한 거예요. 사실은 보존 음료수 제조 판매는 뭐예요?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동강물 팔아먹잖아요. 샘물도 팔아먹는 거거든요. 옛날에 북청 물장수 시도 있죠, 그죠? 북청 물장수, 옛날에 물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조 판매 허가가 나는데, 허가는 뭐예요? 원래 이거 기속행위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뭐 주절주절 이야기한다고 다 기회 들어오는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는 원래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게 뭐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일반 원칙이에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부관에 관한 일반 원칙은 뭐냐, 그거는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지만은 기속행위는 붙일 수 없다,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시인데, 이 고시가 뭐예요? 이러한 법규성을 가지는, 이러한 법규성이 인정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법규적인 곳이거든. 이게 사실은 뭐냐면, 형식은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법정이 있어 이런 고시인데, 이 고시가 뭐냐? 법정 부관이거든. 고시로 이러한 부관을 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기속에 붙일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법정 부관의 경우에는 이거는요, 사실은 행정행위의 부관, 이런 의사표시한 대로 따른 이러한 부관의 일반적 한계, 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한계가, 미리 안 공부하셔도 돼요.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 한계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행정의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정 부관의 경우는 기소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각인돼 줘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옛날에도 이론적으로 이것만 법정 부관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법정 부관인데 법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간, 효과 기간들이 이렇게 시간들이 많아요. 시간에 대해서 많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기한, 법률 용어로서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뭐냐면 사건이잖아요. 일정한 시간과 시간 사이에 걸린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용어에서 또는 행정 용어나 판례에서 뭐 하천 전용 허가, 하천 전용 기간 그거는 기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인거 들어가요. 자, 인거 들어갔을 때 인거 들어왔는데 인거 들어왔을 때 제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그렇게 하자 이래요. 앞으로 부관에서 어떤 질문할 때 뭐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상대방이 둘이 무사히 물어도 내가 도로 거꾸로 이런 거냐 아니면 이런 거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정부관이 가능하냐 또는 독립쟁송 가능하냐 또는 사후부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대답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보야. 바보가 아니고 내가 뭐냐면 거꾸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내 머릿속에서 아예 부관을 정해놔야 돼요. 그건 뭐냐 부관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게요. 부담 이외의 부관하고요. 그 다음에가 부담으로 나누고요. 저는 이게 획기적이다 생각해요. 강의에서 내 강의에서 획기적으로 가는 거다.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분류 자체가 저는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특허내야 되는데 사실은 사고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뭐냐면 여기서 갈라져. 답은 갈라지는 게 이게야. 늘 헷갈리는 게 지식이 없는 건 아니야. 공부를 안 했는 것도 아닌데 요 부분을 명확하게 안 구분하고 대답하게 되는 건데 구분해야 된다는 게 내한테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부담 이외의 부관과 부담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부담 이외의 부관이 어떤 것들이냐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부관이죠. 그래서 부담 이외의 부관이니까 사실은 이런 말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법학적으로 정확한 면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기 좋아하니까 부담 이외의 부관 쪽수가 많다고 원칙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때도 있긴 있어.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쪽수가 많다고 원칙은 아니지. 그럼 사람 예를 들면은 여기도 보면 쪽수로 보면은 못생긴 사람이 많잖아. 그러다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대로 부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조건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은 부관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기한 부담 있어요. 자, 부담인데 부담 있고요. 자, 부담 말고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이런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 법률 효과 일부 배제도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락해요. 일부 배제. 그리고 사후 변경 유보. 옛날에는 사후 변경 유보 같은 것들은요, 그냥 제목 정도에 나오고 말지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한 가락씩 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조건부터 공부하면 조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효력이 정지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해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요. 글자만 봐가지고 보면 잘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이디어가 좀 없어가지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관을 얘기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건물이 완공되면 또는 도로가 완공되면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신도시가 새로 건설돼요. 그럼 신도시 건설되고 나서 도로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 영업할 사람들 와서 저한테 모집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준비하느라고 몇 달씩 걸릴 거 아니에요. 심사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주한 주민들이 난리가 나지.
그러면 그러면 도시가 완공도 안 되는데 영업을 허가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면허, 즉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면허를 해주는데 문제는 면허를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차도 준비하고 운전기사도 준비하겠죠. 그럼 면허를 해주면서 뭐냐면 시작하는 점은 여기 땅은 언제부터 하냐? 도로가 완공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요 허가의 효력은 언제까지 정지됩니까?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뭐냐? 풀어지는 거야. 뭐 부관이 충족됐을 때, 즉 부관이 완성 조건이 충족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지 조건은 뭐냐면 이러한 정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효력이 없다가 자 이걸 보고 이제 부관상 지금 도로가 완공됐다 이런 부관의 성취라 그래요. 이런 부관의 성취, 도로가 완공되는 거 부관의 성취입니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따가 없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부관의 성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시장 개설을 했는데 야시장이 이제 끝났을 때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부관의 성취인데 부관의 성취했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가 효력이 발생하면 이게 뭐냐? 정지 요건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몰라요. 문제는 그 전과 후를 봤을 때 효력이 없다가 새로 생기면 정지 요건.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가 새로 발생하게 되면 정지 요건이고, 그 다음에 있다가 효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요. 자, 만약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막아가지고 다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다리가 만들어질 동안은 뭐냐? 도선장, 나루터를 얘기합니다. 나룻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룻배는 뭐냐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이잖아요. 도로 완공되면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도로 완공은 거꾸로 또 다리가 완공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부관의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면 정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해지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뭐 들었어. 그래서 지금 뭐 발표했는데 나중에 또 정지 조건은 글자만 딱 쳐다봤을 때는 발생인지 생각이 잘 안 들어. 왜냐면 글자 자체가 딱 그 내용을 전달 못 해주거든. 예, 그런데 그래서 저거는 뭐 자기 알아서 외워야 돼. 정확하게 머리를 글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데 그렇죠.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잔혹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상당히 잔혹한 거 많은데 숭농개를 키우면서 있잖아요. 장가를 안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저쪽에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한 분은 유기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월급에 20만 원씩을 매달 내가지고 유기견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 집에 이제 개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복실이가 있고 뭐 있는데요. 이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쑥놈인데요. 막 계속해서 이게 이제 총각이 되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가 징그러워 죽겠다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은 처녀인데 40대 처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거세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같은 남자로서 이거 좀 쑥놈으로서 이거 좀 그건 너무한 것 같다, 잔혹한 짓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서 장가 보내줘야지 막 내가 그랬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 지금도 보면은 막 개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 집에 가면은 막 개들이 막 서가 있는데 막 다리에다가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제가 서 있으면 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들도 이제 발정이 날 때가 있으니까 발정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죠? 뭐 마음대로 외우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있어요. 자, 기한도 똑같아요. 기한도 있잖아요. 효력이 있잖아요. 없다가 예를 들면 새로 발생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한의 경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냐면 시기라 그래요. 시작한다 할 때 시기. 이런 시기부라고 하죠. 시기. 원래 시자는 이런 시자예요. 시작한다 할 때 이런요 시기부라고 하죠. 이런 시기. 시작하는 시기고, 이거는 이제 초면이니까 종치니까 종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데 이거 외우기 쉽죠, 뭐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년도에 월드컵, 월드컵이고 올림픽 축구 할 때 봤는데, 영국 가지고 작년도에 봤는데 1년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만 했잖아요. 페널티킥을 2번씩 주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 거죠. 뭐 이거죠.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택시 이름이 시발 택시라는 게 있었던 거 알아요? 아시죠? 시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할 때 시발 택시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그 왜 노래에 보면은 아이들 그 고무줄 노래할 때 보면은 국적불명의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뭐 신데렐라 노래가 있어요. 신데렐라 어려서 뭐 부모님을 읽고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샤바 샤바 아이 샤바라고 하거든요. 신데렐라가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객관 실질동안하는 만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데렐라가 있는데 막 계모들이 이제 못됐게 그러니까 신데렐라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지 않고요. 막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 엄마가 있다가 이게 계모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는데 자 들어가요. 자 근데 뭐냐 비슷한데 그럼 뭐냐 조건은요. 그냥 다리가 완공되면 물론 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만들어집니다라고 하지만은 가봐야 아는 거죠. 인류의 역사상 있잖아요. 많은 건축물이나 건조물들이 미완공인 채로 끝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건은요. 장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러한 발생 여부입니다. 여부가 불명확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완공되면 뭐가 이런 완공된다면 도로가 완공되면 물론 예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진로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완공일이부터 50% 이상 진척되었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 뭐 생각할 때 되게 좀 특이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53년도에 정전협정이 있고 나서부터 전쟁이 지금요, 거의 60년간 지금 전쟁이 없는 거야. 전쟁이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없는 이 평화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갈까? 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중국도 바뀌고 있고요. 일본도 바뀌고 있고, 미국의 힘도 늘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치인 지형이나 힘의 균형들이 바뀌고 있는데,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고, 앞으로 식량 문제도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도 저건 안 되는 거고요. 뭐든지 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음은 이제 발생 여부고요. 기한의 경우는 뭐냐? 발생 여부입니다. 언제 발생하는지가 아니에요. 발생 시기가 아니고 발생할지 이런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거냐? 사망하면 사람이 죽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뭐 죽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죽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을 알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 자명종이 없었던가 봐요. 나이가 참 어린데 30대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죽을 때 나이가 30대니까 나이가 참 어린데 똑똑한 사람 같아. 공부를 제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기 전에 그 노예가 딱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야기시키잖아요. 자명종처럼. 딱 눈 뜨자마자 딱 제일 처음 듣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운명을 태어났다. 내가 모르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하면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쓸 때 오타 해가지고 2012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2012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2012년 옵니다. 언젠가는. 뭐 그때까지 살아있는지 인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2012년 뭐 예를 들면 8월 5일 있죠. 2012년. 그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들이죠. 저런 것들은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장 부관 중에서 가장 명확한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가장 문제가 적고요. 나머지 것들, 철회권 유보 또는 법률효과 일부 외제 또는 법률효과의 사후병의 유보라든지 부담 같은 것들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것이 뭐냐면 저것이 부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 의견에서는. 그러나 다수가 다 인정하니까 들어가지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가 들어가죠. 이런 철회권의 유보가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물론 가끔 가다가 실무에서는 철회권하고 취소권을 구분 안 해가지고 실무에서는 또는 판례에서는 이러한 취소권의 유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철회권의 유보가 더 정확한데요. 자, 만약에 영업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분명히 이 장소가 봤을 때 말이 일반 식당이지 실질적으로는 좀 퇴폐한 그런 술집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설도 그렇게 허가를 신청해 왔어요. 그러면 이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음란, 퇴폐 그런 영업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만약에 허가 낸 목적과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허가를 취소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회권의 유보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서 있는데 이 철회권의 유보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냐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행위를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런 위반 행위를 허가를 받고 나서 위반 행위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허가를 이런 초익적 처분을 철회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만드냐면 뭐 나중에 위반을 행위하면 철회하는 거 당연한데 그걸 미리 갖다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적 행정에는 뭐가 있어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철회권이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 변역 이런 불가 변역이라서 이러한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데 이러한 불가 변역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가 변역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신뢰 보호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 철회권 유보됐을 때는 뭐냐 상대방 쪽에서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신뢰의 보호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례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효과 일부배제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아주 특이한 거예요. 법률효과 일부배제 아주 중요한데 특이한 거죠. 그거 더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할게요. 행정행위에 부관이 있는데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 부관을 붙이려면 법률에서 했잖아요. 이런 부관을 붙여도 좋다라고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 없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 전제를 좀 깔고 얘기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물을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행정행위인데 이러한 재량행위의 경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 중에서 이 말이에요. 뭔 소리냐면 원래 행정행위 중에서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에서 그런 부관을 붙일 때 이러한 부관이죠. 이러한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 경우는 행정의 법적 근거 말고 이러한 별도의 부관을 붙여도 좋다는 그런 이러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 부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렇게 앞에 말 다 생략해버리고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기억해서 답 내긴 내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뭐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행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그러면 뭐죠? 잘 모르면서 내는데 자, 그 잘 모르면서 푸시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씩 근본을 묻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법적 근거를 요한할 때 원칙적으로는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재량행위면 행정행위에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이 그 자체가 법에서 재량이 허용되면 따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또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이 원칙이 뭐냐?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관에서는요, 독특한 게 뭐라고 하냐? 부담이 독특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류할 때 부담 이외의 부관과 부담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룹이. 근데 이건 또 꼴로야. 이거는요, 부담은 아니고 법률 효과. 그러니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 외의 부관은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법에서 있잖아요. 효과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지 마음대로 배제할 때는요, 법률에 근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겠어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런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이 부관은 이거는요, 법적 근거를 요한다. 도대체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칠판 끝에까지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이 신장 키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 그저 썩소하는 습관들이 나중에 얼굴 찌그러집니다. 그거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든지, 참, 마음대로 해봐.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옛날에 어릴 때가 아니고, 옛날에 TV에 인형극 나오잖아요. 그럼 인형극 할 때 인형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표정들 있잖아요. 심수고전 사람, 심수고전 표정으로 나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거 신기하지, 왜? 사람이란 것은 심수고전 얼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만보면,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심수고전 얼굴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심수고전 얼굴로 굳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썩소로 굳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될 거야, 아마. 자, 봐봐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법률 일부 배제는 어떤 거냐면, 본래는 그러한 법적 효과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생기고 나서가 아니고, 부관에 의해서 생겼는데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법효과인데 첫째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 사례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첫째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택시, 개인 택시입니다. 이러한 개인 택시, 범인 택시인데 이러한요 부제가 있어요. 개인 택시가 나기 전에는요. 남의 택시 몰 때는 인간다운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인적인 노동시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주당 얼마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개인 택시 하게 되면 그 돈 자기가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죽을동 살동 모르고 밤에나 낮에나 하게 됩니다. 자기 착진을 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개인 택시 부재를 하게 됐다. 밤이나 낮에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정비시간이 없으니까 강제로 쉬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또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권리입니다. 특허니까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를 사실은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낮이고 밤에 할 수 있는 건데 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한을 가는 아예 빼버려요. 이제 부재가 있고 또 이러한 버스의 노선 이러한 시내버스의 노선이 정해지죠. 원래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내가 시내버스 사업, 예를 들면 사업에 관한 특허를 받겠죠. 사업 면허를 받았다. 그러면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그 교통요금을 받으면서 손님을 운송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노선이 정해지게 되면 그 노선 위의 다른 지역은 아예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배제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례가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런 사례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이한 겁니다. 자, 특허인데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거든요. 간척이죠. 우리 시키면 간척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간척, 없는 땅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간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땅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죠. 물론 나중에 토호들이 다 뺏어버립니다. 지역의 토호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토호들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장하고 결부돼가지고 더 많이 해먹어요.
앞으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협동조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2012년도에 협동조합하고 있고, 저도 그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클럽 팀들 있잖아요. 뭐, 첼시라든지, 이게 다 뭐냐, 가슴에다가 광고판 달고 뛰잖아요. 비싸잖아요. 뭐, AIG라든지, 뭐 이런 거, 삼성,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FC 바르셀로나라는 거 있습니다. 메시가 뛰는데, 그건 어딥니까? 유니세프. 우리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유니세프한테 기부해주세요, 이거야. 돈 버는 광고가 아니고 가슴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가 자기 족으로 뛰라 그때 안 뛰었어요. 자기는 FC 바르셀로나에 뛰겠다. 왜냐면 가슴에 이렇게 하거든. 희한하잖아요. 그럼 뭐 구단은 어떻게 돈 벌까, 이거야? 도대체 구단이 왜 저게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을까, 이거지? 조합이에요, 그거. 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협동조합 하면 요딴 많은 거 말고 있잖아요. 압니다. 유명한 AP통신, 유명한 AP통신도, 뭐, 여러분들, 선키스트 있죠? 왜, 오렌지를 영어로 하면은, 선키스트, 아시죠? 그거하고 같은 건데, 하여튼간에, 오렌지 영어로, 선키스트, 근데, 그거 다 그거예요. 자, 나오는데,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이거 매립을 하게 되면, 본래 이제 지역의 토들이 뺏긴 뺐지만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걸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 땅은 네 땅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 그럼 공유수는 뭐냐면 바다 같은 것들이야. 왜냐면 바다 밑에 땅이잖아. 토지인데, 국토야. 국유지인데, 국유지에 물이 있는 국유지지. 그래서 뭐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다 공유수면이야. 그래서, 사유수면도 있지만은 공유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수면인데, 그거를 매립했을 때, 매립하게 되면, 그게 매립돼가지고 땅으로 바뀌는 순간, 소유권이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바뀌는 이런 효력이 발생해. 그거에서 우리가 특허라 그래. 네?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연예인 이름에도 공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돼요. 이름 실컷 되게 없었단 말이야. 뭐가 공유야? 무슨? 나 별로 사내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못생겨가지고. 내 기준인데, 그래. 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공유수 면입인데, 공유수 면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공유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바다 같지 않나? 고래야. 고래 맞아요. 뒤에는 약간 가려져 있어요. 여자 고래예요. 그래서 약간 고래의 약간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그런 이 깊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있는데 이 고래가 있는 지금 뭐 안 보이는 데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든지 마야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매립해. 그러면 이제 매립해가지고 이제 땅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제 땅으로 이렇게 점점 메워져. 메워지는 순간 이 빗금친 부분은 뭐냐? 메워지는 순간 사유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원래 이 공유수면은 뭐라 밑에가 뭐예요? 국유지잖아. 국유지인데 이게 사유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매립하면 다 바뀌게 되는데 국가가 공유수 면허를 하면서 중요해. 잘 들어요. 공유수 면허를 하면서 일부를 국유지로 지정해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국유지잖아. 근데 국유지 지정하는 것은 공유수 매립면의 효력을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는 거야. 일부를 배제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매립면허를 하면서 이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일부를 국유지로 이런 지정을 해. 사실 따지고 보면 국유지 지정하는 게 뭐지? 새로 국유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국유지야. 근데 국유지인데 사유지로 바뀔 거를 일부가 배제된 거야. 바뀌는 효력이 배제가 된 거야. 근데 요 판례가 하나 있거든. 요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요 판례가 깔끔하니까 여러 번 나왔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경기도 쪽인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땅이 있어요. 그냥 다시 할까?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면 해줬어. 이 말이 이제 공유수면 매립면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요 지역에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요트장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바다 놔두고 이렇게 메운 거야. 배도 대대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요 매립면허 받은 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는 자기들이 뭐 집안 시설한다든지 수영장 같은 거 만들려고 저렇게 빼놓을 수도 않겠어요? 그럼 이 빼놓는 이 땅 이거 누구 거냐 이거야. 코카가 이거는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니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 우리는 그거 매립할 수 있는데 시설물 넣으려고 했는 건데 내 웃기지 마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 참고로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바로 법률계 일부 배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기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변경의 유보라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상황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디젤 자동차가 있다. 그럼 엔진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배기가스에 대해서 뭐 일단 이제 제한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가 또는 뭐 분진이 또는 탄소 알갱이가 뭐 얼마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죠. 그럼 만약에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러면 죽을수록 좋지. 안 나오러 가면 제일 좋지. 기술상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수준에 봤을 때는 한 0.5 ppm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디젤 엔진이 굉장히 잘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0.5 ppm은 계속해서 이제 개발 안 하고 0.5 ppm으로 갈 수 있으니까 5년 후에는 내가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내가 0.5 ppm이지만 나중에는 바꾸는 조건으로 내가 자동차 형식화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걸 뭐냐? 사후 변경의 일부인데요. 사후 변경의 일부는 나중에 이제 다른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관의 한계를 갈게요. 부관의 한계. 부관의 한계인데요. 이거는 부관의 가능성이에요. 이런 부관의 한계는 이런 부관의 가능성인데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라고 해서 다 부관이 붙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는 부관이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부관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국가가 뭐 법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요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질로 봤을 때 이거는 부관이 좀 안 맞고 이거는 부관이 가능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뭐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인데 억지로 하자면 끝도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비타민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도 있고 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바보짓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불닭발 뭐 이런 불닭 이런 거 먹으면서 막 혀가 막 불타는 시간인데 그거 막 즐기면서 있잖아요. 또 맵다고 또 있잖아요. 뭐 마십니까? 주로 쿨피스 이런 거 마시잖아요. 왜냐면 그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주로 우유에서 녹지 일반 물에서는 안 녹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봤자 잘 안 녹는 거거든요. 정맥을 때는 우유 넣고 빡빡 문대야 되죠, 혀를. 그렇게 해보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데 그 뜻이 억지로 하자면 끝도 없는 거야. 뭐 억지로 하면서 법으로 뭐 하자면 뭐 된다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성질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논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관이 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나 그건 너무 좀 강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성질상 부관에 친한, 부관에 친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위 중에서 부관의 가능성 나오는데 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칙적인 형태죠. 그래서 행정위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질상이 말이죠. 이러한 부관에 친한 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관에 친하지 않은 행위도 있어요. 즉, 않은 행위도 있다. 그래서 친하지라는 말은 이제 부관이 가능한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관이 불가능한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한 행위,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오죠.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행위가 있는데, 행정의 종류를 우리가 나눌 때, 5절에서, 바로 앞에 절이죠. 5절에서 행정의 내용을 할 때, 지난 행위는 어떤 거냐? 어떤 행정에 붙일 수 있고, 어떤 행정에 붙일 수 없냐 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주된 의사표시에 부관에 관한,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된 의사표시에 붙는 거잖아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지난 행위는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적 행정이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부관의 지난 행위지만은 준 법률행위적 행정에는요 그건 의사표시가 없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 법률행위적 행정에는 부관에 지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뭐 그냥 법률행위적 준 법률행위 할 때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부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 갑자기 또 뭐 레스토랑 얘기 꺼내가지고 뭐 지 맘대로 안 지 맘대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이상한 소리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냥 의사표시한 대로 또는 벌써 정한 대로 하면 내가 깔끔하게 알겠는데 뭐 또 웬 레스토랑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레스토랑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 맘대로인 거야 지 맘대로. 근데 이제 사실은 법률행정 행정이라도 부관에서 뭐냐 지 마음에 맞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제 서재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뭐 집에서는 책이 잘 안 써지니까 따로 이제 따로 아파트를 하나 그때는 돈이 있어가 샀어요. 따로 사서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돈들이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10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지금 자전거 들어서 자전거도 못 타고 이제 하루에 지금 차비가 나가는 게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제가 차를 세우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명한 그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들어가는 우리 아파트 쪽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 쫙 뭐냐 애들이 이제 차를 세워놨어. 스포츠카. 이제 그 스포츠카는 참 그 가슴 쓰리죠. 이 수컷들에 비해. 이제 어떻게 암컷을 한번 유인해 보겠다고 뭐 벌레 같은 것들은 페로몬 이런 걸 뿌리고 뭐 춤만 좀 추면 되는데 이 수컷들 이게 인간 수컷들은 뭐냐면 그걸로는 도저히 안 돼. 봄부터 있잖아 가을까지 있잖아요. 저쪽에 뭐냐 그 이상한 닭가루 같은 거 먹어가면서 이 몸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식스팩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올 때 이제 무스 바르고 난리 뭐 크림 바르고 난리 쳐가지고 이제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요. 요새 애들은 젊은 애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 졸라가지고 기대기 맞아가면서 스포츠가 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오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암컷들이 이제 꼬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막 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보면은 그 차도 뭐 외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국산도 참 그건 더 애절하지. 국산 스포츠가 그거 보면은 참 마음이 쓰려요. 이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게다가 이제 그런 게 슬픈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소나타 원 있죠. 정말로 뭐 구시의 유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소나타 원 고물딱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켄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싱 클럽 해가지고 난리치가 붙여놨어. 그래서 막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내가 그때 막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건 나한테 뭐를 지금 어떤 이해를 구하는 거냐. 정말로 머리 아픈 거야. 이게 뭐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암컷을 유인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왜 암컷을 유인하는 도구로 쓰일 거라고 이 수컷은 생각했을까라는 거야. 그리고 암컷은 이게 과연 유인이 될까? 그런 참 그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제가 부관할 때 알았어.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하루는요 아파트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새벽 3시에 시커먼 두 놈이. 그래서 뭐냐니까 잠깐 문 열어달래.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자다가 차를 좀 빼달래 내 차를.
주차장에 있는데, 나 정상 주차해놨는데, 우리 아파트에다가. 그래서, 뭔데요? 이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차를 제가 저희들이 잠깐 몰래, 이제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한테 좀 뽀대내려고 몰고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놔야지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는데, 내가 그제 차를 제안했으니까, 제발 좀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해줬어요. 수컷의 비애라는 것을 나도 아니까. 그래서 해줬어요. 그때 깨달음이 차왔어요. 아까 소나타 원. 비록 그 소나타 원 꼬물차지만, 이건 내 차다 이거야. 왜? 내 차니까 거기다 덕지덕지 붙이지. 아버지 차는 못 붙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도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다 알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그러나, 준법률행정행위는 다 뭐야? 기소행위죠. 기소행위나 또는 준법률행정행위는 다 뭐냐면 안 되는 거야. 기소행위는 법에서 엄격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지 맘대로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보자. 준법률행정행위는 다 기소행위야. 근데 법률행정행위는 재량행위도 있고 기소행위도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관이 가능한 건 뭐냐? 재량행위 부관 가능하다 하면 끝이야. 왜냐면 재량행위 할 때는 재량행위는 이미 다 법률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 근데 기소행위는 재량행위도 있고 준법률행정행위도 있었는데 기소행위는 안 되니까 기소행위는 부관이 가능하다, 부관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면 제일 좋겠어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예외야. 예외도 있겠지. 보통은 저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관에 이러한 친하지 않은 행위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부관에 친하지 않다? 그거는 봤을 때는 부관에 친할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한 걸 얘기하거든. 그럼 그냥 부관에 친한 재량행위 대표적인 게 뭐냐? 특허야, 특허. 특허는 우리가 재량행위잖아. 특허는 다 재량행위거든. 근데 특허 중에서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특허인데 특허가 아니고 다 아니고 이런 특허 중에서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귀화의 허가. 귀화 허가하고 공무원 임명이 있어요. 이런 귀화 허가하고 이런 공무원 임명인데 이거는 아닌 거야. 근데 귀화가 공무원 임명은요, 저번에 공부할 때 분류를 따로 해줬어요. 이거는 뭐냐? 특허는 원래 권리가 설정되는 건데 권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권리가 몽창, 능쿨죄로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능쿨죄로 들어오는데 귀화 공무원 임명, 이걸 능쿨죄, 이걸 우리는 포괄죄라고 표현해. 공무원 임명되게 되면 뭐 항공료도 10% 할인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공무원 임명되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들 임해서 10년씩 또는 5년씩 근무해도 공무원에 그런 혜택이 있었나? 이야기하다가 모르는 애들도 많아. 못 찾아먹는 애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데 포괄적인 이러한 신분, 권리 의무죠. 이러한 신분을 이러한 설정할 때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부관의 본래 기능은 제한이 있거든. 부관의 일반적인 이런 기능은 뭐냐? 제한인데 제한하고 포괄은 상극이야.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북한은 뭐냐면 미국은 자기들이 신경 쓰이는 거, 지들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미사일하고 원자탄이잖아. 그러면 미사일하고 원자력 이 부분만 의논하자. 그거 없애라는 얘기야. 근데 북한은 뭐라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체 재래식 무기를 다 포함해가지고 같이 평화 건축 논의를 하자. 내가 그 북한 이론이 더 낫다고 말하면 종북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요, 북한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체제를 의논해야 된다. 북한 이론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되지. 자기들한테 원자탄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북한은 뭐냐? 미국은 제한적인 협상을 제안하고, 북한은 포괄적인 제안을 협상한 거야. 포괄의 반대가 뭐냐? 제한이야. 돼지가 우물에 빠진다 할 때 돼지가 뭐냐? 팽창이거든. 근데 우물은 뭐냐? 제한적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포괄적인 거서 안 된다. 이런저런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가 한 꼭지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요 문자에서 끝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들어갔습니다. 기본 알았죠? 알았는데 추가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기소행위에 대해서 보완을 부릴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소행위란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기속행위에 대한 보관의 가능성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속행위에 대한 보관 가능하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관 가능하지 않다? 당연하죠. 그래서 자,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에 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판례인데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보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은 확고합니다.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는 거지 기속행위에서는 보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보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자 실제로 그럼 예외를 인정할 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첫째로 독일이에요. 이런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자들 중에서 다수래요. 다수라고 원칙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는 이 말이야. 예외적. 우리 판례에서 예외 인정 안 해. 예외 인정 안 하는데 주의해야 돼. 나중에 판례가 예외 인정하는 것도 있어.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 무조건 판례도 예외 아니고 독일이야. 이 독일에서는 나오는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실정법이지 이러한 실정법에서 아예 판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인데 다수에서는 뭐냐면 기속행위에 대해서 왜 보관을 못 붙이게 하냐 이것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원래 기속행위는 뭐예요? 국민이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은 기속행위에 보관 못 붙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예를 들면 뭐 만약에 기속행위에서 보관을 붙일 수 있게 하면 자꾸만 국가가 말이죠 해주면서 막 딴소리 할 거 아니야. 이게 토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실 보호하려고 만든 개념이야. 그런데 자 허가를 신청했단 말이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기사 1급 기사 3명 회사를 설립하려면 또 1급 기사 3명에다가 뭐가 계속 붙어가지고 요건 다 갖춰가지고 세팅 다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 자격증도 다 나가고 다 뽑아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심사는 중간에 직원이 죽어버렸어 한 명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건 안 되지. 그럼 요건 안 되면 기속행위니까 요건 안 되는 거는 기각할 수 있는 거지.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랬을 때 그러면 거절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자 죽어서 안 됐는데 그럼 6개월 안에다가 1급 기사 하나 다시 보충합니다. 보충해 주세요 하는 그런 보관을 붙여서 하는 게 더 국민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더 유리하잖아 그게. 무조건 허가 기각 중간하다가 안 됐네. 그럼 기각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다음에 또 새로 해와. 이거보다는 이때까지 쭉 해왔으니까 일단 허가 내주고 6개월 안에 그거 보충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럼 그런 허가의 요건이 뭐냐? 기사가 3명 들어가야 된다. 1급이 3명 들어가야 된다. 이게 법률 요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률 요건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나 보충적인 보관은 기속행위도 예외적으로는 허용되어져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법의도 아셔야 되고요. 예외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요건 보충적 보관은 인정하겠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 뒤에서 날 때도 있고 앞에서 날 때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챙겨놓자. 그죠? 좀 쉬었다.